새해 제주도 예산안을 놓고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조정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지역 예술인들이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대책 없이 대규모로 삭감됐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도내 예술인들이 올 한 해 진행한 공연과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돌아보는 자리.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 예술 창작 활동과 국제예술교류 등 400여 건의 사업 가운데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국제예술교류를 통해 중국에서 공연한 단체는 팀의 성장은 물론 제주의 음악을 해외에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거는 제주도의 민요고 이런 가사가 있고 이래서 이걸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자기네들도 중국 파악기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감흥이 새로웠어요. 그런데 이런 예술 지원 사업이 새해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예술인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제주도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6%, 210억여 원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새해 제주도 문화예술 예산은 1,118억 원.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은 1.55%로 코로나19 이전 2.2%대보다 여전히 줄었고 특히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 운영비는 올해보다 33%나 삭감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공공미술 체계화 사업은 73% 줄었고 젊은 작가들을 위한 청년 작가 지원 사업은 절반이 깎여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사업 등은 더 이상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예술인들은 오영훈 제주지사를 향해 60%대인 문화예술 예산 배정률을 90%대로 높이고 제주도와 도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 예술인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고 촉구했습니다. 공공예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술가들도 수도 적어질 수밖에 없고 혹은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술가들의 생계 문제 혹은 작업의 질,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조금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예술인들은 문화예술 공공예산 정상화를 요구하며 예산 심의 부결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제주도와 도의회에 전달한 가운데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예산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주민투표에 붙여질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과 행정구역을 몇 개로 나눌지에 대한 도민 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내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이 오늘과 내일 도의회 예산결산특위의 개수 조정을 거쳐 모레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한 주 주요 일정을 송원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도민 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행정체제 모형과 관련해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좋을지 아니면 행정시장 직선제가 나을지에 대한 선호도가 공개됩니다. 또 행정구역을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로 나눌지 아니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제주군과 서제주군 등 4개로 나눌지에 대한 선호도도 발표됩니다. 제주도는 이달 중순 도민공청회 등을 거친 뒤 주민투표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오는 8일 제주도청에서 열립니다. 제주도는 오영훈 지사가 행안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며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는 오늘과 내일 내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 작업을 진행합니다. 지난주 열린 상임위 심사에서 제주도 예산안은 459억 원, 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은 528억 원이 삭감된 가운데 최종 조정 결과가 주목됩니다. 제주도의회는 모레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2025년 고등학교 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주 고교 학점제 박람회가 오늘과 내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현직 교사가 고등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설명하고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방법을 안내합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 제주 다민족 문화제가 오는 9일 서귀포시 자구리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문화제에는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도민 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주민 노래자랑과 다문화 거리 운영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올여름 고수온 피해를 겪었던 육상 양식 어가들이 겨울을 앞두고 저수온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겨울 난방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올해 50%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올여름 고수온으로 광어 48만 마리가 폐사했던 전남 완도군. 전국 육상 광어 양식의 40%를 차지하는 완도 지역 양식 어가들은 겨울을 앞두고 저수온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광어 양식의 적정 수온은 섭씨 18도에서 24도. 수온 조절과 수질 정화를 위해 24시간 가동하는 양수 펌프가 필수적인데 여기에 사용되는 전기 비중이 전력량의 70%에 달합니다. 그러나 한전이 적자 누적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양식장의 전기요금이 최근 1년 새 53%나 올랐습니다. 한 개 어가당 연간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저수온 예방을 위해 전기 사용량이 최대치가 되는 다음 달부터는 광어 양식장 운영에 최대 위기인 셈입니다. 저희 보일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가온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단점이 전기세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단점이고요. 최근 완도를 방문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광어 양식장을 찾아 저수온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저수온 피해에 대비를 요청하는 한편 전기요금 인상 대책으로 에너지 효율화 장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 히트펌프라든지 인버터 등 그 에너지 사용 절감 설비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양식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민들은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 전기료와 면세유 인상분 지원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종묘와 농작물 재배, 수산 양식 등 특정 분기에 전기요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것을 특례 할인 등으로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남의 육상 양식장은 200여 곳, 겨울의 시작과 함께 바다 수온이 크게 하강하면서 어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강원도 핵심 전략산업인 횡성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2027년까지 1,300억 원이 투입돼 6개 관련 시설이 구축되는데요. 횡성 특화단지와 원주 연구시설이 있는 미래차 특구 조성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착공을 알리는 신호탄이 울리자 굴착기가 병영숙소 건물을 철거합니다. 한때 군부대 탄약고였던 횡성읍 묵계리 이모빌리티 특화단지 시설 건립이 본격화됐습니다. 작년 말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 착수식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실증단지 6개 사업 가운데 이모빌리티 기업 지원센터와 1톤 미만 화물 전기차 제작센터가 가장 먼저 삽을 떴습니다. 이모빌리티 기업들의 연구 개발과 인증, 전기차 실험을 지원할 기업 지원센터는 연면적 3,800제곱미터의 3개 동으로 구축되고 화물 전기차 제작센터는 소형 전기 화물차 시제품을 만들고 주행 트랙을 건설해 성능을 검증합니다. 국도비 730억 원이 투입돼 둘 다 내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횡성군민의 꿈과 염원이 서는 이 땅에 합공을 통해서 횡성 경제가 활활 타오르는 그런 터전이 되도록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배터리, 산악도로 자율주행 평가센터 등 나머지 시설도 2027년까지 구축됩니다. 26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이모빌리티 실증단지는 국비와 도비 등 모두 1,300억 원이 투입돼 강원도가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 1,300억 원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네, 차질 없도록 저희 도에서도 총력으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참여하는 재제조 배터리 평가센터 구축도 내년 국비가 배정되는 대로 정상 추진됩니다.
연구 실증 단지의 성공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국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원주에 건립되고 있는 고등기술연구원 강원 캠퍼스와 연계한 횡성 원주 미래차 특구 조성에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국가지정 연구기관 고등기술연구원이 2027년까지 원주에 미래차 연구본부를 두고 부품 개발을 하게 되는데 횡성 이모빌리티 특화단지와 원주 지역 대학, 자동차 부품 업체를 잇는 특구 조성이 강원도 구상입니다. 횡성 이모빌리티 전략 산업의 또 다른 축인 전기차 생산의 핵심 기업 디피코는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막바지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12월의) 첫 월요일 아침 출근길입니다. 아침에는 몸이 절로 움츠러들 정도로 추운데요.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겠습니다. 제주는 아침 기온 5도로 시작했습니다.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햇볕이 들면서 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는 낮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면서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모레까지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가라앉으면서 하늘은 제주 전 지역에서 맑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차차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해발 고도 900m 이상인 산지에는 눈이 쌓여 있는데요. 삼각봉은 22.1cm의 눈이 쌓여 있습니다. 한라산 등반 시 아이젠 착용하시고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동부 지역 5도, 서부 지역 7도, 성판악 2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부 지역 13도, 동부 지역 14도, 남부 지역 1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어제 낮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섬 지역도 구름 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큰 추위 걱정 없겠는데요. 절기상 대설인 목요일에도 눈 소식 없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금요일에는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청년 개개인 상황에 맞는 청년 맞춤형 정책 전달 체계인 청년 이어드림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을 하나로 모으고 다양한 행사 등을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청년 이어드림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이어드림은 청년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코디네이팅을 통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연계하고 참여자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도내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랭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업황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62로 전달에 비해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제주 지역 업황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지난 7월 57에서 10월에는 64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1월 들어 다시 하락세로 반전됐습니다. 이번 달 업황 전망 기업 경기 실사 지수도 61로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해 경기가 악화될 것을 전망했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 업체들은 애로사항으로 내수 부진을 22.9%로 가장 많이 꼽았고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자금 부족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2년 연속 1,300만 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은 1,233만 명으로 12월 평균 100만 명 정도가 방문하는 걸 감안하면 올 한 해 1,330만 명에 이를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내국인 관광객은 해외여행 증가와 국내선 항공 좌석 감소로 지난해보다 140만 명가량 줄어든 1,240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2019년 1,500만 명을 넘은 뒤 코로나19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388만 명으로 회복했습니다. 택지 개발로 인구가 늘어나는 제주시 동부 지역 하수 처리를 위해 소규모 하수 처리장 건설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하루 22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완공되더라도 2035년에 포화될 걸로 예상돼 하루 16,000톤 용량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광역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했는데 가칭 3화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부지로는 제주시 삼양동 중부발전소 인근 지역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11곳이 새로 지정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디지털 학교의 한림초, 글로벌 역량학교의 제주남초와 저청초, 신산초와 창천초 등 내년부터 4년 동안 자율적으로 창의교육 과정을 운영할 제주형 자율학교 11곳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제주형 자율학교는 81개교로 늘어나게 되며 내년부터 교육 특례에 따라 학교별로 특색 과목을 개설하고 교재 등을 자체 개발하게 됩니다. 몰래 가격을 올리거나 영업을 중단한 착한 가격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착한 가격업소 173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 3곳과 메뉴의 가격을 인상한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실태 점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휴업기간 2개월 이상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착한 가격업소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올 들어 제주 지역 혼인 감소율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제주 지역 혼인 건수는 1,9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감소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혼인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혼인 건수는 14만 3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3.5% 늘었습니다. 한편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누적 도내 출생아 수는 2,4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감소해 광주와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도박 빚을 둘러싼 중국인 간 감금 등 외국인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구속 수사 원칙 등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와 도내 8개 카지노 업체 관계자 등과 논의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법 체류자의 경우 강제 출국을 시키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제주도와 함께 수시로 카지노 업체에 대한 불법 행위 단속을 벌여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 정지 등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